정책자금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업계획서는 밤새 고쳤고 매출 전망도 완벽하게 썼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IP 가점, 제대로만 챙기면 같은 사업계획서로도 합격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준비 기간을 2에서 3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리사님, 저희 기술력 정말 좋은데 왜 계속 떨어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책자금 심사는 기술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증명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특허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더 뼈아픈 건 IP를 준비는 했는데 심사에 먹히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입니다. 이게 훨씬 더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4가지만 짚어드릴 겁니다. 첫째, 어떤 정책자금이 IP에 가점을 주는지. 둘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어떤 IP가 가장 점수가 센지. 셋째, 출원과 등록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타이밍 전략입니다. 특히 마지막 4번째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올해 지원 일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자금이 IP 가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리는 주요 프로그램 대부분은 IP 보유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보증 상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R&D 과제, 그리고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 패키지나 초기창업 패키지 같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술평가 기반 보증은 IP가 사실상 필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술성 평가표를 들여다보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이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배점 비중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제가 자주 보는 오해를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특허 출원만 해뒀는데 가점 되나요? 네, 됩니다. 하지만 출원 상태냐 혹은 등록 상태냐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점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가 가장 높게 평가되고 그 다음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순입니다. 이건 각 권리가 보호하는 대상의 기술적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진보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 등록되기 때문에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스타트업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럼 상표는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는 기술 가점에는 덜 반영되지만 브랜드 보호와 B2C 사업성 평가 항목에서는 오히려 특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핵심 발명 특허 한 건에서 2건, 보완적 실용신안, 제품 외관 디자인, 브랜드 상표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는 게 가장 점수가 잘 나옵니다. 단일 권리만 있는 팀보다 적더라도 다층적으로 권리를 설계한 팀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허를 출원만 해도 가점이 되느냐 아니면 등록까지 받아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등록된 특허가 출원 중인 특허보다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데요. 등록되었다는 건 특허청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니까 기술성 증명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원 중이어도 가점은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원 후 심사 청구와 우선 심사를 활용하면 평균 10개월에서 12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리던 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일정이 급하다면 이 우선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실패 사례 하나만 공유할게요. 어떤 대표님이 6월에 정책자금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5월 말에 부랴부랴 특허 출원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출원 번호는 받았지만 평가 시점에 심사관이 형식적 출원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출원은 신청 직전이 아니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끝나 있어야 진정성 있는 IP 자산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정책자금 신청 공고가 뜨고 나서 IP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솔직히 너무 늦었습니다. 이상적인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업 초기 또는 사업 아이템 확정 시점에 핵심 발명의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보안 권리, 즉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네임과 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상표 출원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책자금 시즌이 왔을 때 이미 1년 가까이 숙성된 IP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서류에서 풍기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이게 유리합니다. 급하게 몰아서 하면 우선 심사 비용, 긴급 번역 비용 등이 추가되지만 미리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전체 IP 비용을 20에서 30% 수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정책 자금 대부분은 IP 보유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므로 IP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특허를 중심으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다층적으로 쌓아 올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단일 권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출원이라도 가점은 되지만 등록이 가장 강력하며 시간이 급할 땐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실 마지막 한 가지는 IP는 정치자금 신청 3에서 6개월 전까지는 출원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 회사의 IP 현황을 체크해 보세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있는지, 브랜드에 대한 상표 출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정치자금 신청 일정보다 충분히 앞서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오늘 영상의 90%는 실행하신 겁니다. IP 포트폴리오 전략은 회사의 업종, 기술 성숙도, 그리고 노리는 정책자금 프로그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정확히 맞는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현재 사업 단계와 노리시는 정책자금 프로그램만 알려주셔도 어떠한 IP를 언제 준비하면 되는지 맞춤 로드맵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우선심사 제도를 실제로 활용해서 특허 등록을 3개월 만에 받는 방법, 그리고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감면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